네, 두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보조 생식술로 인한 어떤 생명윤리의 문제들이 이렇게 생식세포나 배아의 물질화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매매가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약물을 갖다 사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신체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서는 그래서 배아의 물질화, 매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대리모의 등장으로 인해서 대리모를 통해서 임신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래서 남의 몸을 빌어서 아이를 갖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도 살펴봤고, 그 한 사례로 호날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전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는 없느냐? 이런 문제도 또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동성애자인데 나는 자녀를 갖다 갖고 싶어. 여성이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나는 정자는 제공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기증자의 난자를 갖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수정을 한 다음에 대리모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 난자를 활용을 하고 기증자의 정자를 갖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아이를 갖다가 출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새로운 관계도 가능하고요. 또 다음 이제 영상을 갖다 이제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뭐냐면은 딸이 임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난자 또 사유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엄마가 대리모를 자처를 해서 그래서 아이를 대신 낳은 그런 사례도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는 새로운 관계 아니에요? 누가 엄마냐고. 이게 할머니인지 엄마인지. 영상 한번 보실게요. 미국에서는 임신이 어려운 딸을 위해서 50대 여성이 대리모가 돼 손녀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아주고 또 그 딸을 위해 다시 한번 출산의 고통을 대신해준 훈훈한 모정에 미국인들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텍사스의 한 산부인과 분만실입니다. 몸무게 3.05kg의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납니다. 아기는 산모 대신 옆에서 기다리던 한 여성의 품에 안깁니다. 환하게 웃음 지으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산모는 여성의 어머니이자 갓 태어난 아기의 할머니인 54살의 트레이시 톰슨입니다. 딸이 지난 3년 동안 번번이 임신에 실패하자 대리모를 자처했습니다. She had gone through so much, and her and her husband had gone through so much. The miscarriages and the fertility and all that, and I didn't want to disappoint her. 톰슨은 딸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남겨놓은 마지막 난자 4개를 이용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병원 측은 톰슨이 폐경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호르몬 요법 등을 통해 다시 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My lovely mom offered to give me the greatest gift I could ever have in my life. 어머니의 도움으로 딸을 얻게 된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어머니 트레이시와 딸 켈리의 이름을 합쳐 켈시라고 지었습니다. 54세의 나이에 제왕절개까지 감수하며 딸에게 큰 선물을 준 모정에 대해 미국 전역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BS 이상엽입니다. 이제 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관계가 생물학적 엄마, 그 다음에 뱃속에서 임신을 갖다 해가지고 낳아준 엄마. 근데 낳아준 엄마는 사실 생물학적 엄마의 또 엄마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이런 관계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셋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아빠, 엄마. 물론 이제 대리모가 있다면 또 달라지지만 지금 사례처럼 또 달라지지만 엄마, 아빠만이 아닌 게 또 다른 엄마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무슨 경우냐면은 한번 그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우예요. 엄마가 이제 정상적인 난자를 갖다가 이제 그 채취를 했는데 그 난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유전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또 다른 여성의 난자를 갖다가 기증을 받아서 그 중에 핵만 진짜 엄마의 난자의 핵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 문제도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수정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낳은 상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1, 엄마 2, 아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부모가 셋인 아기가 세계 최초로 태어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유전병을 막기 위해 3명의 부모를 통해 인공수정을 한 건데 혁명적인 성과라는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의사품에 안긴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여느 아기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아기의 부모는 3명입니다. 아기 엄마는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를 악화시키는 리 증후군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엄마를 통해 아이에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 질환입니다. 엄마는 건강했지만 태어난 두 아기는 각각 8개월, 6살 때 사망했습니다. 결국 선택한 것이 세부모 인공수정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결함이 있는 엄마의 난자에서 핵을 빼는 뒤 정상적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다른 여성의 난자에 주입합니다. 이후 아빠의 정자와 체외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아기는 친엄마와 아빠, 난자 제공자 3명의 유전자를 모두 물려받았지만 리 증후군을 일으키는 친엄마의 유전자 변이는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Cosmetic stuff, no. But I wouldn't hold this experiment hostage to that word. 영국이 지난해 세부모 체외 수정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전병을 막을 수 있다는 찬성론과 유전자 조작에 의한 맞춤아기가 양산될 거란 반대론 간 논쟁이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잠깐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조 생식술로 인한 생명윤리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재부모 아이도 있고, 그렇죠? 또 엄마와 할머니의 관계가 굉장히 묘연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또 뭐냐면은 태어나는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동성애 자녀뿐만이 아니라 대리모 출산 이런 것들도 복잡하지만 그 가족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또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를 통해서 그래서 시험관 아기의 형태로 수정을 갖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서 배양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궁에 착상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수정란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사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미국에서 체외 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한 한인 부부가 전혀 다른 인종의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찾아간 난임치료센터에서 다른 부부의 배아를 잘못 이식한 겁니다. 심지어 쌍둥이들끼리도 생물학적 부모가 달랐는데 부부는 결국 어렵게 얻은 아이들을 돌려보냈고 난임치료센터를 고소했습니다. 구소연 특파원입니다. 악몽은 지난해 8월 시작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LA에 있는 한 난임센터에서 체외 수정 배아를 이식받았습니다. 여성은 지난 3월 뉴욕에서 남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본 부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인종이 전혀 다른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쌍둥이들은 부부와 아무런 유전적 관련이 없고 쌍둥이들끼리도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치료센터에서 다른 부부의 배아를 이식한 겁니다. 난임치료센터는 이 건물식 9층에 있습니다. 관계자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문은 잠겨있고 센터 외부 촬영도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쌍둥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각각 생물학적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뉴욕의 한인 부부, 쌍둥이의 부부 모두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데도 은밀하게 이제 거래를 하고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또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 보실게요. 네,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라는 단어는 입 밖에 꺼내기조차 힘든 말이죠. 대리모 시술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대리모가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시술을 위해서 해외로까지 나가고 있다는데요. 그 실태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의 땅으로 급부상한 우크라이나. 10년 동안 1000건 넘게 대리모를 중개했다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И мы предлагаем такие услуги для граждан многих стран, в частности и стран Азии. 면접에 응한 대리모들. 이미 2차례 한국인 아이를 낳아줬다는 대리모는 경력을 인정받아 돈을 더 받습니다. Перший раз я стала сурогатною матір'ю в 2016 році. В 2017 році народила хлопчика. В 2018 році стала повторно і в 2019 народила дівчинку. родителям з якої там Кореї. 성별을 선택하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Дуже сильно хотіли хлопчика, йому зробили генетичну експертизу і вибрали ембріон на хлопчик. Це буде хлопчик. 의뢰자인 난임 부부가 내는 돈은 1억 원이나 되지만 태국과 인도에서 대리모 시술이 금지되면서 4, 5년 전부터 우크라이나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대리모를 모집해 한국으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진행 중인 면접. When you come Korea, who can care of your baby? Your mom. What is your job? Sober. 선택된 대리모는 한국으로 들어와 아이를 낳아서 의뢰자 난임 부부에게 건넵니다. 아이를 직접 낳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호적에 올릴 수 있을까? 출산 사실을 증명할 사람과 유전자 검사만 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인을 보증도 있어요. 신장원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대리모 시장. 하지만 생명윤리와 대리모 인권, 태어난 아기의 친권 문제 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보조생식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지금까지 임신을 하기 어려운 즉 난임 부부들에게는 희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적인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거래가 된다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다른 사례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동영상은 다 준비가 돼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전부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호주에서 태국에 있는 대리모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낳은 아이가 정신지체예요. 예. 유전 검사라든가 이런 거 사전에 쭉 하고 실제로 나와 보니까는 정신지체예요. 그러니까 대리모를 통해서 나왔는데 데려가질 않은 거야. 그거 누가 키워야 돼? 낳은 사람이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이러한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까지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체외 수정, 보조 생식술을 통한 체외 수정, 시험관하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조금 전에 태어나는 아동의 복지 문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난자라든가 그리고 수정난이 돼서 이제 세포분열을 할 거 아니에요. 세포분열을 하면서 이제 자궁에 착상하기 직전의 단계를 우리가 이제 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배아를 갖다 생식 이외에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본인의 경우가 본인의 그 환경, 여건에 맞게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체외 수정을 통해서 시험관 아이를 이제 원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관에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배양을 했는데 난자를 갖다 여러 개 채취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수정란이 3개, 4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혹시 확률적으로 또 어떨지도 모르니까는 2개의 수정란만 착상을 시켜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다음 아이는 터울을 갖다 주기 위해서 냉동을 갖다 이제 시키는 거죠. 수정란을 냉동을 시켰다가 다시 원하는 시기에 다시 이제 녹여서, 그래서 이제 자궁에 착상시켜서 터울을 두고 아이를 낳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에서도 사실 그랬잖아요. 엄마가 딸을 위해서 대리모를 자처했었던 경우도 사실은 수정까지는 시험관을 통해서 수정까지 돼 있는 수정란이 어느 정도 이제 배아가 형성되는 단계까지 세포 분열을 시키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얼려둔 그런 딸의 수정란을 엄마가 착상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배아의 사용이 출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산의 목적이 아니라 난치병 어떤 그 치료를 위한다라든가, 여러분들 줄기세포 이제 또 지금 의학의 힘으로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도. 그런데 배아를 갖다가 원료로 공급을 하거나 이러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연구 목적으로 뭐 쓴다라든가 어떤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쓴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는 이것들이 전체 생명윤리의 문제까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배아이식으로 인해서 이제 선택 유산을 갖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유산하는 거예요. 요 배아를 내가 예를 들어서 3개 정도, 수정란을 3개 정도 착상을 시켰는데, 보니까는, 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유산을 시킨다거나, 또는 착상 전에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다른, 의료적인 이런 그, 방법 등을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정을 하거나, 실제로 오늘에는 이제 보조 생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사실 그런 기술이 이미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 최신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걸로 불필요한 문제가 있는 유전자만 딱 잘라내고 그리고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형태로 그대로 이제 착상을 시켜서 그래서 임신을 시키고 임신의 과정을 거쳐서 출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은 누가 가능하냐? 돈 많은 사람들만. 그렇죠? 예.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도 그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로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불법적인 난자 또는 어떤 수정란 또는 대리모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마치 어떤 비즈니스처럼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자신의 난자를 수차례 팔고 대리 출산까지 시도한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난임 여성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200만 원에 산 난자로 아들을 낳았다며 도움 준 사람의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처는 글을 쓴 37살 김모 씨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김 씨는 연락을 해온 난임 여성 4명에게 6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팔았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은 자신의 난자를 평생 3번까지 남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단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금전적 거래가 없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은 각 조금마다 진료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김 씨는 난자를 순수하게 기증하는 것처럼 서류들을 꾸며 의사를 속였고 난자를 3번 판매한 뒤 난자 제공이 불가능해지자 친언니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또 한 난임 부부에게 1,600여만 원을 받고 대리 출산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유산돼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무직으로 개인 사채빚과 생활비 부족한 상황에서 난자를 매매하면
쉽게 돌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건복지부의 난자 기증과 관련해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이런 난자의 불법 거래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리모로서의 자처 이런 부분까지 이제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는 또 이제 어떤 사례도 있게 되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본인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나의 예를 들어서 여성이 되든 남성이 되든 정자 또는 난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예 기증한 그런 정자, 기증한 난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나는 아이를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에 쭉 올라와 있으면은 정자, 어떤 사람의 정자가 내가 그 선호하는 정자일까? 어떤 사람의 난자가 내가 선호하는 즉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런 이세를 위한 그런 난자일까를 선택을 하는 거야. 정자 선택 클릭, 난자 선택 클릭.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셨던 바와 같이 이제 뭐가 가능해요? 대리모가. 대리모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은 우크라이나라든가 몇몇 나라들에서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자 선택, 난자 선택, 대리모 하면 어떤 결과 나올게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딱 주문하면 예를 들어서 1년 뒤에는 쫙 아이가 내가 원했던 아이가 탁 배달이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아이를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신용카드 한 장과 인터넷 클릭 몇 번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고객이 유전자를 선택하고 돈을 내면 온라인으로 구입한 정자와 난자는 수정돼 인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됩니다. 필요한 것은 신용카드뿐입니다. 2009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구글베이비의 내용인데요.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 같지만 오늘날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작품의 제목이자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베이비란 3대륙에 걸친 아기 생산 방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일컫는 말인데요. 주문자가 구글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의뢰를 하면 자신이 고른 정자와 난자를 보유한 나라에서 체외 수정을 한 뒤 이 수정란이 개도국 여성에게 전달돼 착상되는 거죠. 그리고 10개월을 기다리면 원하는 머리카락색과 피부색을 가진 아이를 받아볼 수 있어요.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건데 이 과정이 마치 인터넷 쇼핑과 다르죠. 그런데 왜 개도국 여성일까요? 미국인 대리모를 고용하는 데는 아파트 한 채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개도국 대리모는 그 절반 이하의 값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절실한 사람에게는 대리모가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부 대리모들은 자신이 다른 여성을 돕는다고 표현합니다. 비용도 지불하는 데다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이들은 장기 매매가 불법인 것처럼 장기 임대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자궁을 임대하는 것이니까요. 연간 5천억 규모의 대리모 시장을 자랑하던 인도는 지난해 12월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리모가 아이를 낳는 도중 숨져도 병원이나 의료부부가 보상하지 않거나 계약과 달리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 대리 출산을 위해 여성을 임신 매매하는 범죄 예방 목적도 있고요. 하지만 대리모를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에서도 암묵적인 시장은 형성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팔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서는 대리모 출산으로 적발된 신생아들을 고아원에 위탁합니다. 어른들의 베이비 비즈니스에 죄 없는 아이들만 고통받는 거죠. 대리모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를 친자로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자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출산이며 대리모 제도는 여성을 출산에만 이용하는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마이클 샌델은 저서 정의는 무엇인가를 통해 질문합니다. 대리모 이슈를 빗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을 묻는데요. 이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해도 사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러한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생식 보조술에 대한 이제 찬반이 사실은 이런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성의 근거는 뭐고 반대의 근거는 뭘까요? 한번 보실게요. 찬성은 이렇습니다. 예. 난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증진시킨다. 또한 측면에서는 출산율을 높여서 사회 존속에 기여를 한다.
더불어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널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찬성의 근거예요. 찬성의 논거인데요. 한편 반대 측의 논거는 이렇습니다. 생명의 탄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연법 윤리 관점에 어긋나고 또한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 이게. 우리 이래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래도 최소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반대 입장의 논거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식 보조술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찬성의 입장입니까? 찬성을 하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4강 같이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나는 그 찬성해. 요러요러한 이유 때문에. 아니면 나는 반대야.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봤잖아요. 예. 그래서 의견을 포함해서 그래서 레포트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